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한 설문조사가 있었더라고요. 네. 가장 슬픈 신조어 1위로 뽑힌 단어가 바로 청년 실신시대. 마음이 찡한 단어이긴 한데 혹시 지연 씨는 들어봤어요? 네, 저도 들어봤죠. 바로 청년 실업자, 청년 신용 불량자의 합성어이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이고,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자꾸만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시콜콜 택시에서는 그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바로 이름도 재미있더라고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그래요. 네, 과연 어떤 제도인지 오늘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함께 풀어주실 분입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전창록 원장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곳인가요?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의 마케팅 R&D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특히 지원하는 경상북도의 최일선 정책 집행기관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입니다. 우리 경북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뤄보고자 할 청년, 예. 이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경제진흥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단어일까요? 지금 현재 경상북도는 청년 유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우리가 한 1년에 한 5천 명 정도의 청년이 유출됐다라고 하면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10,000명 정도의 청년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유출되다 보니까 지방 소멸이라는 이슈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경상북도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예.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 주소는 또 어떤지,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뤄보고자 하는 것이 이런 해결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택시에서 상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임하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다고 들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떠세요? 할만하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 있고 재밌습니다. 경북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또 만나보셨을 거 예. 아니에요? 요즘 예. 청년들이 많이 고민거리로 얘기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만나는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뭐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삶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오롯이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봤던 것들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훨씬 더 진지하고 삶에 대한 고민도 많고, 기회가 안 주어졌을 뿐이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보람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요즘 뭐 취업난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상황이 어떤가요? 올 4월에 2019년 4월 통계를 보면 약 청년 실업률이 전국 평균은 9.7%, 네. 경북은 1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북이 조금 더 심하죠, 전국 평균에 비해서.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저희가 청년 고용률을 보게 되면은 약 한 42% 정도 고용입니다. 실제로 실업률에 잡히지는 않지만은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2%라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속칭 이태백, 20대 청년의 태반이 백수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실신세대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3포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연애를 포기했고 결혼을 포기했고 출산을 포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의 문제도 있고 지방 소멸의 문제도 있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청년 실업에서 유래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더 아픈 거는 이 경북 지역이 유난히 또 이 취업난이 있구나라는 말씀을 주셔서 예.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은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마음껏 꿈을 펼쳐야 할 청년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바람은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경북은 청년 실업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는데요. 우리 경북의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경북에 산업단지가 약 한 15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0% 정도는 한 20년 이상 노후된 산단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대기업이 이제 여기외로 유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도 약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 이제 청년들은 대기업에 주로 이제 취업을 원하는데 그 욕구가 해소되지 않는 거죠. 또 이제 일자리를 가진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젊은 가족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는 부분들, 여가, 문화 이런 공간들이 있지 않으면은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 그러한 문화, 여가, 일상생활 이런 것과 관련된 생활 인프라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예. 이름에서부터 일단 어느 정도 느낌은 와요. 네. 예. 취지를 좀 궁금해요. 어떤 취지에서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원래 이 사업의 시작은 2017년도에 청년 뉴턴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시골 출신이었던 도시에 살던 청년들이 지방으로 돌아와서 본인 스스로 정주 여건을 만들고 고용을 창출하자라는 것이 사업의 기획 의도였는데 문경시 산양면 현리에서 저희가 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부산에 살던 도시청년 5명이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이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구나 싶어서 이 사업을 저희가 확대 이름도 좀 바꾸고 개편해서 시행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유의미한 예. 결과라는 거는 어떤 결과를 말할 수 있죠?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있어서의 그 네. 결과를 보는 것은 경제적 상생과 감정적 상생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경제적 상생이라는 거는 이 친구들이 스스로 거기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부분 플러스 이 친구들의 어떤 존재 자체가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은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월 1,4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근데 이 매출에서 40% 정도는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비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상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감정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그 산양면 현리라는 굉장히 오래된 동네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대부분 60, 70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생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동체가 다시 좀 복원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긴 요즘 농촌에는 네. 애들 울음소리 듣기도 그러니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청년들 노래소리 듣기도 네. 힘들다고 하는데 마을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는 확 달라졌어요. 했겠네요. 사실은 그 동네 자체는 산양면 현리라는 것이 이게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이 돼서 한 1000년 된 마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마을인데 이제 쇠락해서 한 100호 정도 됐는데 다 네. 비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마을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래들을 도시적인 감성으로 인스타라든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기 시작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몰려오니까 노인분들이 사람 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이분들이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고 사람같이 사는 마을이 된 거죠. 공동체가 복원이 되는 거죠. 그 말 참 좋네요. 네. 사람 사는 것 같다. 예, 농촌에 꼭 필요한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어.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예.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저희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네. 이름을 좀 지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어감상 예, 시골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예.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파견제라고 하면은 야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는 네네. 부분도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고. 아, 파견이라고 하니까 비정규직 느낌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너 도시청년 시골 정착제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사실은 청년들이 부담이 될 거고 또
어차피 이 친구들이 가는 곳이 시골이라고 한다면은 말 자체를 통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다음에 가볍게 부담 없이 좀 시작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이름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청년들은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네. 거고 또 혹은 부모님들도 우리 애들한테도 좀 적용이 될까 하시는 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이들 예. 궁금하실 거예요. 모집 요강이라고 해야 네. 되죠? 예.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051 기준으로 해서 네. 39세 미만의 경상북도 외에 살고 있는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경상북도에 와서 창업이든 창직을 하게 되면은 1인당 3천만 원. 그리고 팀으로는 5명까지. 그러면 팀으로는 1억 5천만 원까지 네. 네. 2년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전적인 지원에 더해서 지역 이회를 도와줄 수 있는 지역 컨설팅이라든가 창업 컨설팅 그리고 전담 멘토제 전문가 등의 어떤 지원 풀도 구축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3천만 원이고 네. 팀에서 최대 그러면 1억 5천만 원까지 된다고 하면은 청년들이 사업할 만한 금액으로는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절대 네. 이게 뭐 부족한 금액은 아닌 것 같고. 네. 예. 아니, 지금 2회째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참여율이 좀 높아요?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는 100명 모집의 경쟁률이 6.31대1 정도 됐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600명 넘게 예, 600명 신청했군요. 넘게 예.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공고까지 끝났는데 5.25대1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최종까지 가게 되면은 작년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로 주목받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청년들 특유의 도전 정신과 톡톡 튀는 참신함은 지방도시의 잠재력을 깨우고 있는데요.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 등 청년들이 생각해낸 창업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의미가 있잖아요. 청년들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 더불어서 청년들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또 다른 접근법의 창업들을 아마 고민할 것도 같거든요. 예. 지원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 소재들이나 그러게요. 창업 아이템들이 많을 것도 같거든요. 예, 예. 어떤 거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원래 그 지역에 있는 기존 상권 내지는 기존 사업 아이템과는 중복을 피하는 원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의성에는 노비스르프라고 해서 서울에서 이제 그 예술 사진을 찍던 친구가 내려와 가지고 네. 왜 우리가 예술 사진, 뭐 웨딩 사진들을 다 도시에서만 찍어야 되느냐. 시골의 어떤 낡은 농가를 배경으로 찍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술이라는 관점을 시골에서 재창조해서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울릉도에서는 울릉도 2주 살아보기라 그래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2주씩 계속 불러서 울릉도의 매력을 체험하게 해주는 뭐 이런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젊은이들답게 아이디어들도 톡톡 튀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아이템이 조금 더 신선하고 특별할수록 채택될 확률이 높은 거겠네요? 그렇죠. 저희 선발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청년들의 어떤 정주 의지고 이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이템의 참신성이라든가 내지는 적용 가능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네. 걱정이 좀 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잖아요. 예. 결국 지역과 함께 어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경북 외에 예. 타도시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잘 버무려질 수 있을까 그러게요. 적응이 이런 쉬울까 걱정은 또 싶어요. 사실 좀 들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이제 지역조사 컨설팅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좀 지원을 하고 또 물론 그러다가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지역과의 어떤 트러블이나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네.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상북도라든가 그 해당 시군과 저희가 같이 해서 지역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양덕동이잖아요. 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여기네. 네, 여기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저는 들어오고 나서 네. 좀 놀랐어요. 저도요. 이게 뭐 하는 곳인가 하고 왔더니 카페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또 카페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좀 생소하시죠? 그러게요. 저희는 방송 체험 카페입니다. 어쩐지 여기 약간 스튜디오 같은 것도 있고 그러게요. 방송 그러게. 느낌이 나요. 크로마키도 있고. 네. 네, 뭐 어떤 것들을 해요, 그럼 여기서는? 아나운서도 해보고요, 기상캐스터도 해보고, 홈쇼핑의 이 쇼호스트도 해보기도 하고요. 이 방송이 어떤 곳인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방송을 좀 배우고 접해보는 장소가 여기군요. 저희도 좀 체험해볼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그럼 좀 안내해 주시죠. 네. 방송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창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킨 방송 체험 카페. 현장 촬영에서 편집까지 실제 방송 제작처럼 진지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방송인을 꿈꾸는 아이들에겐 멋진 직업 체험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잠시 체험을 해보긴 했지만 재밌네요. 재밌어요. 예, 아이들이 네. 꽤나 좋아하겠다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반응들이 많이 좋다고요. 네, 많이 좋아하고요. 또 하고 나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이렇게 후기로 연락 주시는 학부모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 경북 외 지역에서 오신 거잖아요.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저희가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에서. 네. 처음에 여기로 올 때 아, 이거 와야겠다 지원한 동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저희 부부 사이에 이제 예. 21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네네. 네, 저희 조카가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커리큘럼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아이의 교육을 좀 생각해보자니 여기 와서 미리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우연히 이제 가볍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니의 이제 권유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다.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서 네, 포항에 오게 됐죠. 근데 이제 뭐 아무리 사업 아이템을 갖고 여기를 골랐다고 해도 사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포항에 대해서 좀 공부 많이 하고 오셨나요? 이제 사업을 준비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 공부가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 이사 오자마자 바로 오픈한 게 아니고 또 준비 기간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공부했었고 또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땠어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처음 응모를 하셔서 나중에 될 때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아, 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별로 가능성 없어 보여.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아, 이거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 심사 현장에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면접 보고 나와서 아, 자기야 우리 괜찮은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었죠. 그 선정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을까요? 아무래도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도전한다는 그 의지가 정말 높아 보였다고 해서 높은 점수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시작할 때까지 어떤 도움들을 이제 줄까가 궁금할 거예요. 도와주시는 과정들도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계속 멘토를 해주시면서 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조언도 해주시고요. 처음에 포항에 오면 사실 언니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각자의 삶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정보가 많이 부족한데 그 정보에 대해서도 시청에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뭐 여기가 어떻고 어떻다 이러면서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아니, 저 아까 궁금했던 게 선정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안에 이제 모든 이사를 끝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준비 과정이 총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이사 오기까지는 그냥 한 예. 달이라는 기간이 주어지고요. 그때 이미 이제 사직서를 다 제출을 해야 되고 주소는 옮겨야 하고요. 이제 저희가 정말 이사 왔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요. 깐깐하게 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앞으로 어떤 또 지원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를. 끝까지 믿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착하는데 정보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끼리 그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지금 54개 팀이 있거든요. 서로 협업을 해서 함께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함께 상생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2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잖아요. 지속성이 어떻게 앞으로 담보가 될 거냐. 요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경상북도와 주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어떤 뭐 지원을 한다라든지 또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냥 사업 자체가 종료되고 성과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의구심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나 또 주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관리하고 멘토링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줘야 되겠고, 이 사업과 더불어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같이 지원하는 통합적인 사업으로 이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좀 추천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세요? 그럼요. 사실 제가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전에서 살다 보면서 정말 많이 치이고 힘든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포항에 와보니까 좀 마음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조금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기회잖아요. 이 청년들을 누가 믿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어요.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또 가볍게 생각해서 한번 왔다 갈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포항시에서 시민으로 이제 이웃으로 함께 해야 되잖아요. 이제 시민들에게도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절박한 마음,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왔거든요. 부족한 점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시 포항에 계셨던 분들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얼굴 마주 보면 또 방송에서 봤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자주 놀러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 두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정착하는 데 가장 애쓰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주면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잘 정착하시고 그리고 사업도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응원합니다. 낯설지만 진심으로 다가가고 서툴지만 진지하게 고민하며 포항에서의 삶을 읽어가는 청년 부부.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시시콜콜 택시가 응원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 외에 예. 또 다른 좀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사례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제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례는 문경에 클래식 한 스푼이라는 사업팀이 있습니다. 클래식 한 스푼. 클래식 한 예. 스푼. 사업의 취지는 사실은 우리가 커피를 탈 때 설탕 한 스푼만 더 하면 커피 맛이 좀 달달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빡빡한 삶에 클래식을 한 스푼 더 하면은 훨씬 더 문화적으로 윤기가 있어지고 풍성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독일의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다가 돌아오셔가지고 문경에서 이제 어린이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콘서트 공연회를 엽니다. 그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문경이 훨씬 더 문화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사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거는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 살아있고 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줘야 맞습니다.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하나의 어떤 시발점, 마중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한 해에 100명 정도 이제 예. 선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런 분들도 그 과정이 그렇게 다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중간에 시행착오들도 많았을 것이고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들을 어려워하나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진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실패했다. 너는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라는 어떤 그런 주변의 선입견들. 시선. 예. 예.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역과의 어떤 그 감정적 상생. 지방으로 가면 일정 부분 배타적인 부분들이 예, 있잖아요. 보수적인 네. 지역들이 예, 있죠. 보수적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이제 사업을 접고 가신 분들도 있고. 예. 아니 현장에도 직접 또 가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분위기들이 좀 궁금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이 좀 들 것도 같은데 가보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사실은 제 스스로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제 3천만 원씩을 준다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속된 말로 해서 우리가 먹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뽑았지만은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업팀을 갔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냐,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울릉살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네. 울릉도 2주 살아보기를 추진하는 팀인데 이 팀에 가서 그 청년들 3명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정말 의도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1년 전에 한동도에서 울릉도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울릉도의 매력에 빠졌고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난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울릉도의 매력들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면서 울릉도에 정주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서 여기 모였다라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의도의 어떤 진정성,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혹시 이게 부적응자가 나오거나 하면 그 돌려보내나요, 그냥?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뭐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의 어떤 멘토링을 통해서 정말 이 사업상의 문제들은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뭐 자기가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은 사업비를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사업비를.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1인당 3천만 원, 팀분에서 1억 5천만 원, 시민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받았을 때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 이후의 관리 혹은 잘못되었을 때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그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영수증을 하나하나 뭐 검수하는 그런 굉장히 좀 뭐랄까 집요하고 네. 디테일한 과정을 거쳐서 비용 집행은 저희가 검수를 하고요. 정말 이 친구들이 2년간 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2년이 지나고 나서 떠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2년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될 때는 저희가 사업비를 다 환수를 합니다. 그럼 2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환수가 안 되는군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어쨌든 이 친구가 선한 의도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2년간 충분히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오해해서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네. 공짜로 사업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럼요. 그러면은 점검이 좀 꾸준하게 꼼꼼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예. 어떤 방식으로 운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매 같아요. 분기 실사를 나가고요. 네. 전문가도 가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적당히 내가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는- 나라 돈 잘 받아가지고 한번 적당히 사업 한번 하겠다라고 시작했다가는 안 뭐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이 네. 사업은. 안 될 뿐더러요. 예. 또 실제로 지금까지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는 친구들은 있지만은 띵까띵까 놀고 띵겨 먹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발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서류 심사도 서류 심사지만은 대면 심사라든가 뭐 이런 경력 심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서류 심사 단계에서 내지는 면접 심사 단계에서 필터링돼서 걸러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제도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았어요. 이게 사실 자리를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이 23개 시군에서 하는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가 지금은 하나하나의 섬처럼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경상북도를 문화적으로 좀 풍성하게 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네.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리고 농촌에는 품앗이가 사실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각 지역을 서로 좀 품앗이 하면서 맞습니다. 같이 협동하면은 맞습니다. 야, 그것도 굉장히 큰 예. 지역에서는 시너지가 예. 나죠. 왜 네.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들어봐요. 맞습니다. 예. 네. 방송을 보시면서 욕심 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기가 지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면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진정으로 정말 얼마나 이 일을 원하고 있는지에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대한 지역 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응모하기 전에 먼저 저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의 문을 두드리시면은 본인이 가고 싶은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연결을 통해서 사전 정보도 드리고 선배들의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네. 문의를 하면 예. 자세한 일정과 이야기들을 전해받을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글귀를 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답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청년들의 답을
꾸준하게 앞으로도 좀 잘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